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요즘 건강 관심 있으신 분들 사이에서 정말 화제가 되고 있는 카무카무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해요. 특히 카무카무를 먹을 때 어떤 음식과 함께 먹으면 좋고 어떤 음식과는 피하는 게 좋은지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저도 처음에는 카무카무가 뭔지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정말 대단한 과일이더라고요. 카무카무는 남미 아마존 열대우림 지역에서 자라는 작은 붉은색 열매예요. 겉보기에는 우리나라 앵두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 작은 열매 안에 비타민C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있어요. 레몬의 60배, 오렌지에 무려 100배가 넘는 비타민C가 함유되어 있다고 하니까 정말 놀랍죠. 그래서 요즘 면역력 관리나 피부 건강, 노화 방지에 관심 많으신 분들이 파우더 형태로 많이 드시더라고요. 그런데 말이죠.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하잖아요. 특히 우리 나이가 들수록 소화 기능도 예전 같지 않고 약도 드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음식궁합을 잘 따져봐야 해요. 제 지인 중에도 카무카무를 처음 접하셨다가 속이 불편하셨던 분이 계셨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 함께 드신 음식 때문이었어요. 먼저 카무카무와 정말 잘 맞는 음식들부터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요거트예요. 아침에 플레인 요거트에 카무카무 파우더를 한 티스푼 정도 넣어서 드시면 정말 좋아요. 요거트의 유산균은 장 건강에 도움을 주잖아요. 그런데 카무카무의 비타민C는 이 유산균이 장에서 더 잘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또 요거트에 칼슘과 비타민C가 만나면 칼슘 흡수율이 훨씬 높아지거든요. 특히 우리 중장년층은 골다공증 예방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조합은 정말 추천드려요. 실제로 제 친구분이 매일 아침 그릭 요거트에 카무카무 파우더 한 스푼, 여기에 꿀 조금 넣어서 석 달 정도 드셨는데요. 건강검진에서 골밀도 수치가 좋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것만의 효과는 아니겠지만 꾸준히 드시니까 확실히 도움이 되셨나봐요. 그리고 맛도 상큼해서 아침에 입맛 없을 때 드시기 좋다고 하셨어요. 두 번째로 잘 맞는 건 바로 녹색 채소예요. 시금치나 케일, 브로콜리 같은 녹색 채소에는 철분이 많이 들어있죠. 그런데 식물성 철분은 우리 몸에 흡수가 잘 안 되는 편이에요. 동물성 철분에 비해서 흡수율이 한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에 비타민C가 풍부한 카무카무를 함께 먹으면 철분 흡수율이 무려 3배에서 4배까지 높아진다고 해요.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 이후에도 빈혈이 생기기 쉬우시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그러셨거든요. 병원에서 철분제를 처방받으셨는데 철분제는 속이 불편하시다고 하셔서 식단으로 관리하시려고 애쓰셨어요. 그래서 제가 시금치 나물 무칠 때 카무카무 파우더를 아주 살짝 넣어드렸어요. 맛은 거의 안 나는데 영양은 훨씬 좋아지는 거죠. 한 석 달 정도 지나니까 어머니 얼굴에 혈색이 돌아오시더라고요. 세 번째는 베리류 과일이에요. 블루베리, 아싸이베리, 딸기 이런 것들이요. 이런 베리류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많잖아요. 특히 눈 건강에 좋다고 해서 많이들 드시는데요. 카무카무에도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요. 그러니까 베리류와 카무카무를 함께 먹으면 항산화 효과가 시너지를 낸다고 보시면 돼요. 요즘 스무디 많이 드시잖아요. 아침 대용으로도 좋고요. 블루베리 한 줌, 바나나 반 개, 그릭 요거트, 여기에 카무카무 파우더 한 스푼 넣고 갈아서 드시면 정말 영양 만점 아침 식사가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은 이렇게 해서 매일 아침 드셨는데 눈이 피로할 때가 많으셨거든요. 그런데 한 두 달 정도 지나니까 눈이 한결 편해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스마트폰 사용도 줄이시고 그러셨겠지만요. 네 번째로 견과류와도 정말 잘 어울려요. 아몬드, 호두, 캐슈넛 같은 견과류에는 비타민E가 풍부하죠. 비타민E는 지용성 비타민이에요. 그런데 카무카무의 비타민C는 수용성이고요.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으면 서로를 보호해주면서 항산화 효과가 배가 된다고 해요. 비타민E는 비타민C의 산화를 막아주고 비타민C는 산화된 비타민E를 다시 재생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견과류 간식 드실 때 카무카무 파우더를 살짝 뿌려서 드시거나 아니면 카무카무 물에 견과류를 담가서 드시는 것도 좋아요. 저는 가끔 호두를 물에 불렸다가 카무카무 파우더 넣은 꿀에 재워뒀다가 먹거든요. 맛도 괜찮고 건강에도 좋고 일석이조예요. 다섯 번째는 의외로 고구마나 감자 같은 전분질 식품이에요.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잖아요. 특히 당뇨 걱정되시는 분들은 식후 혈당 관리가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카무카무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탄수화물의 소화 흡수를 조금 늦춰주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걸 막아줄 수 있어요. 제 동서가 당뇨 전 단계라고 해서 식단 관리를 하시는데요. 고구마 드실 때 카무카무 파우더를 우유에 타서 같이 드신대요. 그러면 혈당 스파이크가 덜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것도 전문의와 상담하시면서 하는 게 중요하겠지만 일상적인 식단 관리로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여섯 번째로 녹차와도 궁합이 좋아요. 녹차에는 카테킨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특히 혈관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고요.
카무카무의 비타민C는 이 카테킨의 흡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녹차 우려낸 물이 미지근하게 식었을 때 카무카무 파우더를 타서 드시면 좋아요. 뜨거울 때 넣으면 비타민C가 파괴될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해요. 저는 오후에 녹차 한잔 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요즘은 거기에 카무카무 파우더를 반 티스푼 정도 넣어서 마셔요. 처음에는 맛이 좀 이상할까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상큼하니까 괜찮더라고요. 오히려 녹차만 마실 때보다 입안이 개운하고 좋아요. 7번째는 생선이에요. 특히 연어나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이요. 이런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잖아요. 혈관 건강에 좋고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죠. 그런데 카무카무의 항산화 성분들이 이 오메가3가 산화되는 걸 막아준다고 해요. 오메가3는 공기 중에 노출되면 쉽게 산화되거든요. 그래서 생선 드실 때 레몬즙 뿌리듯이 카무카무 물을 살짝 뿌려서 드시면 좋아요. 아니면 생선 구운 거 드시고 나서 카무카무 차를 마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제 남편이 혈압이 좀 높은 편이어서 일주일에 2~3번은 생선을 먹거든요. 요즘은 생선 먹을 때마다 카무카무 물을 함께 내놓는데 나름 괜찮은 조합인 것 같아요. 8번째로 콩류와도 잘 맞아요. 두부, 된장, 청국장, 검은콩 이런 것들이요. 콩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식물성 에스트로겐 성분이 들어있어서 특히 갱년기 여성분들한테 좋잖아요. 그리고 단백질도 풍부하고요. 카무카무의 비타민C는 콩 단백질의 소화 흡수를 도와주고 이소플라본의 활성도 높여준다고 해요. 실제로 제가 갱년기 증상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모임에 가서 이 얘기를 했더니 한 분이 꾸준히 실천해 보시겠다고 하셨어요. 아침에 두부 밥 뭐 드실 때 카무카무 파우더를 간장 소스에 섞어서 찍어 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몇 달 지나서 만났는데 안면홍조가 좀 줄어든 것 같다고 하시면서 좋아하시더라고요. 9번째는 물이에요. 이건 뭐 당연한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정말 중요해요. 카무카무는 비타민C가 워낙 농축되어 있어서 물과 함께 먹어야 해요. 그냥 파우더를 입에 넣고 그대로 삼키면 식도나 위에 자극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물 200ml 정도의 카무카무 파우더를 타서 마시는 게 기본이에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에 미지근한 물 한 컵에 카무카무 파우더를 타서 마시거든요. 그러면 하루가 상쾌하게 시작되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물을 충분히 마시면 비타민C가 몸속에서 더 잘 순환되고 나중에 소변으로 배출될 때도 신장에 무리가 덜 간다고 해요. 10번째로 올리브오일이나 아보카도 같은 건강한 지방과도 잘 어울려요. 비타민C는 수용성이지만 다른 지용성 영양소들의 흡수를 도와주는 역할도 하거든요. 그래서 샐러드에 올리브오일 드레싱 하실 때 카무카무 파우더를 섞어서 사용하시면 정말 좋아요. 샐러드에 비타민어, D, E, K 같은 지용성 비타민들이 더 잘 흡수될 수 있어요. 제 친구가 다이어트 하면서 샐러드를 많이 먹는데요. 올리브오일, 레몬즙, 카무카무 파우더, 약간의 꿀을 섞어서 드레싱을 만든대요. 그게 정말 맛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시판 드레싱보다 건강하고 체중 감량에도 도움이 됐다고 하셨어요. 자, 이제까지 카무카무와 잘 맞는 음식들을 살펴봤는데요. 이제부터는 조심해야 할 조합들을 알아볼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잘못 먹으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해요. 가장 먼저 조심해야 할 게 우유예요. 아까 요거트는 좋다고 했는데 우유는 왜 안 좋냐고 생각하실 수 있죠. 차이가 있어요. 우유에는 카제인이라는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게 비타민C와 결합하면 소화가 잘 안 되는 덩어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속이 불편하고 소화 불량이 생길 수 있거든요. 제 조카가 한 번은 아침에 우유에 카무카무 파우더를 타서 마셨다가 하루 종일 속이 더부룩하고 불편했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런 이유 때문이었어요. 요거트는 발효 과정을 거쳐서 카제인이 분해되어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일반 우유는 그렇지 않으니까 주의하셔야 해요.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건 조개류예요. 특히 굴, 홍합, 바지락 같은 조개들이요. 이런 조개류에는 구리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요. 구리는 우리 몸에 필요한 미네랄이긴 한데 비타민C와 만나면 서로를 파괴하는 작용을 해요. 비타민C는 구리를 산화시키고 구리는 비타민C를 분해시키는 거죠. 그래서 굴 먹을 때 레몬즙을 많이 뿌리는 건 사실 영양학적으로는 별로 안 좋은 조합이에요. 물론 레몬의 산미가 굴의 비린내를 잡아주고 식중독 예방에는 도움이 되지만요. 마찬가지로 조개탕 드시고 나서 바로 카무카무를 먹는 건 피하시는 게 좋아요. 최소한 한두 시간 정도는 간격을 두시는 게 좋아요. 세 번째는 새우나 게 같은 각각류예요. 특히 대하나 킹크랩처럼 큰 새우나 게는 더 조심하셔야 해요. 이런 각각류에는 비소 성분이 극미량 들어있거든요. 물론 정말 미량이라서 일반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여기에 고농도의 비타민C가 만나면 이 비소가 독성이 더 강한 형태로 변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실제로는 카무카무 파우더 몇 스푼 정도로는 문제가 안 되는 수준이지만 그래도 굳이 위험을 감수할 필요는 없잖아요.
특히 새우를 많이 드시는 날에는 카무카무는 피하시는 게 안전해요. 저도 회식에서 새우 요리 먹는 날에는 카무카무를 건너뛰거든요. 네 번째로 조심해야 할 게 돼지간이나 소간 같은 내장류예요. 간에는 철분이 정말 많이 들어있잖아요. 빈혈 있으신 분들이 드시면 좋다고 해서 많이들 드시는데요. 그런데 카무카무의 비타민C가 간의 철분 흡수를 너무 촉진시키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철분이 과하면 위장 장애가 생기거나 변비가 생길 수 있거든요. 제 시어머니가 빈혈 있으셔서 돼지간을 드시는데요. 한 번은 식후에 카무카무 물을 드셨다가 속이 메스껍고 불편하셨대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철분 과다 흡수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간 같은 내장 요리 드실 때는 카무카무를 피하시거나 먹더라도 최소 서너 시간은 간격을 두시는 게 좋아요. 다섯 번째는 오이예요. 의외죠? 오이는 건강한 채소인데 왜 안 맞냐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오이에는 아스코르비나아제라는 효소가 들어있어요. 이 효소가 비타민C를 파괴하는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이와 토마토를 함께 먹으면 안 좋다는 얘기도 이 때문이에요. 토마토의 비타민C를 오이가 파괴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카무카무와 오이를 같이 먹으면 비타민C의 효과가 떨어져요. 그래서 샐러드 만들 때 오이가 들어간다면 카무카무 드레싱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아니면 오이를 뺀 샐러드에 카무카무를 넣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하시는 게 나아요. 여섯 번째로 당근도 비슷한 경우예요. 당근에도 아스코르비나아제가 들어있거든요. 물론 오이만큼은 아니지만요. 특히 생당근일 때 이 효소가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당근 주스에 카무카무를 섞는 건 별로 좋지 않아요. 비타민C가 파괴될 수 있으니까요. 다만 당근을 익혀서 먹으면 이 효소가 불활성화 되거든요. 그래서 당근을 삶거나 쪄서 먹는다면 카무카무와 함께 먹어도 괜찮아요. 저는 당근 간 거 먹을 때는 카무카무를 안 먹고 당근 볶음이나 찐 당근 먹을 때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일곱 번째는 카페인이 많이 든 커피나 홍차예요. 특히 진한 커피를 자주 드시는 분들은 주의하셔야 해요. 카페인은 우리 몸에서 비타민C의 배설을 촉진시켜요. 그러니까 비타민C가 몸에 흡수되기도 전에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카무카무 먹고 바로 커피 마시면 효과가 반감될 수 있어요. 저도 커피를 좋아하는데요. 아침에 카무카무 물 마시고 나서 최소 1시간은 지나서 커피를 마시려고 노력해요. 아니면 카무카무는 아침에 먹고 커피는 오후에 마시는 식으로 시간 간격을 두는 거죠. 그게 쉽지는 않지만 건강을 생각하면 조금 불편해도 감수해야죠. 여덟 번째로 술은 정말 피하셔야 해요. 알코올은 비타민C를 급격하게 소모시켜요. 우리 몸이 알코올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비타민C가 대량으로 사용되거든요. 그래서 술 드실 때 카무카무를 같이 먹는 건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간에 부담만 될 수 있고요. 또 술 드시고 숙취 해소한답시고 다음날 아침에 카무카무를 고농도로 먹는 것도 조심하셔야 해요. 숙취로 위가 약해진 상태에서 산성이 강한 비타민C를 많이 먹으면 위벽이 자극받을 수 있거든요. 차라리 술 드시기 전날 저녁에 카무카무를 적당량 먹어서 비타민C를 미리 채워두는 게 나아요. 아홉 번째는 제산제나 위장약이에요. 특히 위산을 중화시키는 제산제를 드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카무카무는 산성이 강해서 이런 약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어요. 또 비타민C 자체가 위산 분비를 자극할 수 있어서 역류성 식도염이나 위궤양 있으신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해요. 제 언니가 역류성 식도염이 있어서 위장약을 먹는데요. 한 번은 카무카무가 좋다는 얘기 듣고 드셨다가 속이 쓰리고 너무 불편하셨대요. 병원 가서 여쭤보니까 위장질환 있으신 분들은 카무카무를 피하거나 아주 소량만 드시라고 하시더래요. 그래서 지금은 안 드시고 계세요. 열 번째로 일부 처방약들과도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특히 혈압약이나 당뇨약, 항응고제 같은 약을 드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해요. 비타민C가 이런 약들의 효과를 변화시킬 수 있거든요. 특히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은 고용량 비타민C를 피해야 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약을 드시는 분들은 카무카무 시작하시기 전에 꼭 담당 의사 선생님이나 약사님과 상담하시라는 거예요.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해서 막 드셨다가 약 효과가 떨어지거나 부작용이 생기면 큰일 나잖아요. 11번째로 신장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주의하셔야 해요. 카무카무에 들어있는 고농도 비타민C가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특히 신장 결석 병력이 있으신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해요. 비타민C가 몸속에서 옥살산으로 변환되는데 이게 신장 결석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제 고모부가 신장 결석으로 고생하셨는데요. 한 번은 건강하다고 비타민C를 많이 드셨다가 결석이 재발하셨어요. 병원에서 비타민C 과다 섭취가 원인일 수 있다고 하셔서 그때부터 조심하시더라고요.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카무카무 같은 고농도 비타민C 제품은 피하시는 게 안전해요. 12번째로 철분제와도 시간 간격을 두는 게 좋아요. 앞에서 철분 흡수를 도와준다고 했는데 왜 조심해야 하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정도의 문제예요.
음식으로 섭취하는 철분은 카무카무와 함께 먹어도 괜찮은데 철분제는 이미 고농도로 압축된 거잖아요. 여기에 카무카무까지 먹으면 철분이 과하게 흡수돼서 속이 메스껍거나 변비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철분제 드시는 분들은 아침에 철분제 먹고 카무카무는 오후나 저녁에 먹는 식으로 시간을 나눠서 드시는 게 좋아요. 최소한 4-5시간 정도는 간격을 두시는 게 안전하다고 해요. 13번째는 아스피린 같은 진통제예요. 특히 아스피린을 규칙적으로 복용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심혈관 질환 예방 목적으로 저용량 아스피린 드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비타민C와 아스피린을 함께 먹으면 위장장애 위험이 높아진다고 해요. 둘 다 위벽을 자극할 수 있는 성분이어서 함께 먹으면 시너지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제 이웃분이 관절염 때문에 아스피린을 드시는데요. 카무카무도 같이 드시다가 위가 쓰리고 불편하셨대요. 의사 선생님께 여쭤보니까 2가지를 같이 먹지 말라고 하셔서 지금은 아스피린은 아침에 먹고 카무카무는 저녁에 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14번째로 설탕이나 단 음식과 함께 많이 먹는 것도 조심하셔야 해요. 카무카무 자체가 신맛이 강해서 먹기 힘들다고 꿀이나 설탕을 많이 넣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당분을 과하게 섭취하면 비타민C의 흡수가 오히려 방해받을 수 있어요. 당분과 비타민C가 같은 흡수 통로를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카무카무에 단맛을 더하고 싶으시면 꿀을 아주 조금만 넣거나 스테비아 같은 천연 감미료를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아니면 바나나나 사과 같은 자연스럽게 단 과일과 섞어서 드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15번째는 가공식품이나 인스턴트 음식이에요. 라면, 햄버거, 피자 이런 거 드실 때 카무카무를 같이 먹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각종 첨가물들이 비타민C의 흡수를 방해하거든요. 특히 방부제나 인공색소 같은 것들이요. 또 가공식품은 대부분 나트륨이 많잖아요.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면 비타민C가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속도가 빨라져요. 그러니까 라면 먹고 카무카무 먹는 것보다는 건강한 식사하실 때 카무카무를 드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자, 이제 실제로 카무카무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가장 기본적인 건 아침 공복에 물에 타서 마시는 거예요. 미지근한 물 200ml에 카무카무 파우더 반 티스푼에서 1티스푼 정도 넣고 잘 저어서 마시면 돼요. 처음 시작하실 때는 반 티스푼으로 시작해서 몸이 적응하면 양을 조금씩 늘리시는 게 좋아요. 물 온도가 중요한데요. 너무 뜨거우면 비타민C가 파괴되니까 미지근하거나 차가운 물에 타셔야 해요. 저는 보통 체온 정도 온도의 물에 타서 마시는데 그게 가장 부드럽게 넘어가는 것 같아요. 2번째 방법은 스무디에 넣는 거예요. 아침 식사 대용으로 스무디 만드실 때 카무카무 파우더를 넣으면 정말 좋아요. 바나나 하나, 시금치 한 줌, 블루베리 조금, 그릭 요거트, 카무카무 파우더 1스푼 넣고 갈면 영양 만점 아침 식사가 되는 거죠. 바나나의 단맛이 카무카무의 신맛을 잡아주니까 먹기도 편하고요. 3번째는 샐러드 드레싱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올리브오일 2스푼, 사과식초 1스푼, 카무카무 파우더 반 티스푼, 꿀 조금, 소금 후추 약간 넣고 잘 섞으면 맛있는 드레싱이 돼요. 이걸 채소 샐러드에 뿌려서 드시면 정말 상큼하고 맛있어요. 다만 오이나 생당근은 빼고 만드시는 게 좋겠죠. 4번째는 요거트에 섞어 먹는 건데요. 이건 정말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이에요. 플레인 요거트 한 컵에 카무카무 파우더 반 티스푼 넣고 블루베리나 딸기 올리고 견과류 조금 뿌리면 완벽한 간식이 돼요. 특히 오후 출출할 때 먹으면 좋아요. 5번째로 차로 만들어 마시는 방법도 있어요. 따뜻한 물이 아니라 미지근하게 식힌 물에 카무카무 파우더를 타고 여기에 생강 조각이나 레몬 한 조각 띄워서 마시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아요. 특히 감기 기운이 있을 때 이렇게 마시면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6번째는 과일과 섞어 먹는 거예요. 사과나 배를 깎아서 먹을 때 카무카무 파우더를 살짝 뿌려서 먹으면 괜찮아요. 과일의 단맛과 카무카무의 신맛이 조화를 이루면서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다만 과일을 너무 많이 먹으면 당분 섭취가 과할 수 있으니 적당량만 드시는 게 좋아요. 이제 카무카무 섭취할 때 주의사항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하루 적정량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일반적으로 성인 기준으로 하루 1000mg 정도의 비타민C가 적당하다고 해요. 카무카무 파우더로 치면 대략 23g 정도인데요. 티스푼으로 하면 1티스푼 정도예요. 이것보다 많이 드시면 설사나 복통이 생길 수 있어요. 특히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소량부터 시작하셔야 해요. 갑자기 많은 양을 먹으면 몸이 적응을 못해서 배가 아플 수 있거든요. 반 티스푼으로 시작해서 일주일 정도 지나면 1티스푼으로 늘리고 이런 식으로 천천히 늘려가시는 게 안전해요. 2번째로 공복에 먹을 때 조심하셔야 해요. 위가 약하신 분들은 공복에 카무카무를 먹으면 속이 쓰릴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가벼운 아침 식사 후에 드시거나 바나나 같은 부드러운 과일과 함께 드시는 게 좋아요.
저도 가끔 속이 빈 상태에서 카무카무를 먹으면 약간 불편할 때가 있어서 요즘은 바나나 하나 먹고 나서 마시거든요. 세 번째는 충분한 물과 함께 드시는 거예요.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카무카무는 농축된 비타민C라서 물 없이 먹으면 식도나 위에 자극이 될 수 있어요. 꼭 물 200ml 이상과 함께 드셔야 해요. 그리고 카무카무 먹은 후에도 하루 종일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게 좋아요. 네 번째로 치아 건강도 생각하셔야 해요. 비타민C는 산성이 강해서 치아 에나멜을 약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카무카무 먹고 나서 바로 양치하시면 안 돼요. 최소 30분 정도는 기다리셨다가 양치하시는 게 좋아요. 아니면 물로 입을 헹구는 정도만 하시고요. 저는 카무카무 마시고 나서 물을 한 번 더 마셔서 입안을 헹구는 습관이 있어요. 다섯 번째는 보관 방법이에요. 카무카무 파우더는 습기나 빛에 약해요. 특히 습기가 차면 굳어지고 변질될 수 있으니까 밀봉해서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하셔야 해요. 저는 밀폐 용기에 담아서 냉장고에 보관하는데 그게 가장 안전한 것 같아요. 개봉 후에는 가능한 한 빨리 드시는 게 좋고요. 여섯 번째로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이신 분들은 전문가와 상담하고 드시는 게 좋아요. 비타민C는 일반적으로 안전하지만 고농도로 섭취할 때는 조심해야 하거든요. 제 며느리가 임신 중일 때 카무카무 드시고 싶다고 해서 산부인과 선생님께 여쭤봤는데 소량은 괜찮지만 많이는 드시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일곱 번째는 다른 비타민 보충제와 함께 드실 때예요. 이미 종합 비타민을 드시고 계신다면 카무카무를 추가로 드시면 비타민C 과다 섭취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드시고 계신 영양제들을 체크해 보시고 비타민C 함량을 계산해서 총량이 적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조절하셔야 해요. 여덟 번째로 계절에 따라서도 조절이 필요해요. 여름에는 땀을 많이 흘리니까 비타민C 소모가 많아요. 그래서 조금 더 드셔도 괜찮은데요. 반대로 겨울에는 활동량이 줄어들고 땀도 덜 흘리니까 적당량만 드시는 게 좋아요. 저는 여름에는 하루 한 티스푼 반 정도 먹고 겨울에는 한 티스푼 정도로 조절해요. 아홉 번째는 운동과의 관계예요. 운동 직전에 카무카무를 먹으면 속이 불편할 수 있어요. 특히 달리기나 수영 같은 격한 운동 전에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대신 운동 후에 드시면 근육 회복에 도움이 되고 좋아요. 제 남편이 운동을 하는데요. 운동 끝나고 샤워하고 나서 카무카무 물 마시니까 피로 회복이 빠르다고 하더라고요. 열 번째로 알레르기 반응도 확인하셔야 해요. 아주 드물지만 카무카무에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도 계세요. 처음 드실 때는 아주 소량으로 시작해서 몸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만약 발진이나 가려움증, 호흡 곤란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중단하시고 병원에 가셔야 해요. 마지막으로 꾸준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카무카무는 하루 이틀 먹는다고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최소 한두 달은 꾸준히 드셔야 몸에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어요. 저도 처음 시작할 때는 별 차이를 못 느꼈는데요. 석 달 정도 지나니까 피부가 좋아지고 피로 회복이 빨라진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카무카무만 믿고 전체적인 식단 관리를 소홀히 하시면 안 돼요. 카무카무는 어디까지나 건강한 식단을 보조하는 역할이지 그 자체가 만능은 아니거든요.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 적당한 운동, 여기에 카무카무를 더하는 거예요. 제가 지인들한테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의 작은 습관이 쌓여서 만들어진다고요. 카무카무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조금씩 꾸준히 드시면서 내 몸에 맞는 방법을 찾아가시는 게 중요해요. 어떤 분은 아침에 드시는 게 잘 맞고 어떤 분은 저녁에 드시는 게 더 편하실 수 있어요. 어떤 분은 물에 타서 마시는 게 좋고 어떤 분은 요거트에 섞어 먹는 게 더 좋을 수 있고요. 본인 몸의 소리를 잘 듣고 가장 편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찾으시면 돼요. 그리고 혹시 카무카무를 드시면서 몸에 이상이 생기면 무리해서 계속 드시지 마시고 잠시 중단하시거나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게 좋아요. 좋다고 하는 음식도 내 몸에 안 맞으면 독이 될 수 있으니까요. 오늘 카무카무와 궁합에 맞는 음식, 맞지 않는 음식에 대해 정말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요약하자면 요거트, 녹색 채소, 베리류, 견과류, 전분질 식품, 녹차, 생선, 콩류, 건강한 지방과는 잘 어울린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유, 조개류, 각각류, 내장, 오이, 생당근, 카페인, 술, 특정 약물들과는 주의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건 적정량을 지키고 본인 몸 상태를 잘 관찰하면서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카무카무가 아무리 좋아도 전체적인 건강한 생활 습관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도 꼭 기억하세요. 우리 나이에는 건강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젊었을 때는 좀 무리해도 금방 회복되는데 이제는 한번 아프면 회복하는 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힘들어요. 그래서 아프기 전에 미리미리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카무카무는 그런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맹신하지 마시고 똑똑하게 활용하시길 바라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여러분의 건강한 일상에 카무카무를 잘 활용하시면 좋겠어요. 건강은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자산이에요.
돈이 있어도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그리고 가족들과 오래오래 함께 행복하게 지내려면 건강해야 하고요. 그러니까 오늘부터라도 작은 것 하나하나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궁금하신 점이나 본인만의 좋은 방법이 있으시면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모두 건강하게 행복하게 나이 들어가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